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통계 조작 사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통계 조작 정점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이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때 이 감사 좀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방방 떴잖아요. 난리를 치니까 그 이후로 놀래갖고 아예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자를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감사원이 이렇게 절절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은 지고할 막론하고 확실하게 위법사항은 이게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검찰이 감사원보다는 한 수 좀 우인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기록관은 뭐죠? 문자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에 뭐 전옥현이가 한 얘기가 거의 들어가겠어요? 문재인이가 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을 검찰에서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문재인에 대한 수사 착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 내용 정리되도록 하겠고, 이화영이가 이거 쥐약을 먹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쥐약 먹은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화영 변호인 지금 이제 공지를 했어요. 언론한테 23일 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뭐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화영의 부인이 난장판을 쳤잖아요. 예, 재판장 가서 소리 지르고 당신 정신 차려! 난리를 쳤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옥중 편지 2번이나 받아냈잖아요. 요거 정점에 이재명이가 있어요. 정점 바로 밑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있어요. 박찬대 밑에 또 누가 있느냐? 이 이화영의 지구당 대리 관리하는 인간인 이우일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싹 다 딱 고리가 돼가지고 이화영 재판을 지금 최대한으로 늦추고 있어요. 왜? 이번에 이제 유창훈이가 이거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화영 이 대북송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혐의가 짐작은 가는데 이해는 되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단 말이야.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이게 이제 유창훈이의 영장 기각 판사 이 판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속으로는요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 변호인 선임한다고 한 두어 달 날라갔죠. 이번에는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또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 작전. 무조건하고 2027년도 지가 나오면 당선될 걸로 뭐 이 착각은 지 자유니까요. 지금 환상에 빠져 있는 이재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칼에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한 칼에 기각을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은요 이상민 이재명이 날리는, 그리고 MBC 안영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MBC 노조에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까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대통령 기록관. 이게 대통령 기록관이 말이죠, 이 세종에 있어요. 그래서 대전지검에서 지금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장들 일제히 다 걸렸고, 김상조, 장화성, 김수현이 싹 다 걸려들었고요. 그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걸려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책실장 4명 플러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제 관련 강로들도 전부 다 걸려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말이죠, 24차 그 당시 이제 감사원 결과를 보면은 우선 조작한 대상 통계는 어디냐? 통계청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죄송합니다. 부동산 통계하고 가계소득, 그 다음에 이제 고용소득, 고용 문제, 여기까지 전부 다 조작을 했잖아요. 부동산 제일 큰 게 이제 집값이잖아요. 부동산 할 것 없이 집값, 그 다음에 소득, 고용, 일자리, 요 4가지를 지금 이제 통계를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옳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 옳다, 그 다음에 문재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옳다. 요렇게 옳다고 하려고 정책 목표에 맞게 통계를 거친 거예요. 통계에 맞게 정책 방향을 수정한다.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고 정책 방향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을 주고도 못 받고, 왜? 좌파들이 있으니까, 민노총이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안 움직여 정책은. 그리고 나서 뭔만 움직이느냐? 통계치만 조작하는 거예요.
요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검찰은요, 통계청하고 부동산원하고 국토부, 그 다음에 기재부, 노동부, 요런 데는 전부 압수수색을 했고요. 특히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는요,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94차례 이상이나 이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통계치를 고쳤다. 이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이 이 정책실장들 모두 걸려들었고, 수석급에서는 홍장표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그리고 장관급에서는 김현미 장관, 그리고 통계청장 강신우, 그리고 국토차관 윤성원, 그 다음에 부동산원장 김학규, 그리고 현 부동산원장 손태락이도 대상이 되어 있고, 문재인이가 대상이 안 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감사입니까? 똑바로 해야죠. 지유 구화를 막론하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이거 문재인 혐의를 이제 감사 결과가 다 끝났는데 그동안에 발표할 정도로 이게 읽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 통계청 과장도 조사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문재인의 개입, 요 혐의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잖아요. 법원에서 발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재인 개입의 어떤 물적, 또 관련 진술,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빠르게 주제를 좀 바꿔서 이화영 재판 관련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이화영 변호인이 말이죠. 지금 뭘 얘기했느냐?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이제 뭐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화영이가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변호인이 오늘 내놓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드려. 딱 핵심은 그거예요. 현 재판부 이거 못 믿겠어. 이거 바꿔쳐야 되겠어. 이게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23일 날이니까요. 지금 오늘이 20일이니까 매주 이 화요일 날 이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23일 날 재판부 기피 신청할 경우에는 24일이 이제 화요일이네요. 23일이 월요일이고, 예, 제가 앞에 있는 달력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정례 재판은 못 열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왜 검찰 측 입장만 들어서 재판을 진행하느냐? 이게 공정치 못하다. 결정적 이유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추가. 그래서 지금 1년간 구속된 상태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안 끝나니까 다시 연장을 해서 새로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왔고, 요번에 또 다른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1년 6개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시, 임과 동시에.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 이제 자기네들 주장대로 좀 우리 이화영이 입장 좀 들어달라 이거고, 또 하나는 뭐냐, 무조건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이재명의 전략에 맞춰서 이 지연 작전에서 말도 안 되는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3일 날 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형소법에 따르면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의 경우에는 같은 소속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측은요, 신청 후 3일 안에 기피 이유서를 제출하고 소송 이건 지연하기 위한 기피 신청이구나. 이번 거가 아주 딱 떨어지는 소송 지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기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요, 제가 보기에 바로 기각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발표한 이 김현철 변호사 재판부가 너무 노골적이다. 예, 그러면서 노골적인 예 중에 하나가 검찰이 형사법 위반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왜 이걸 묵인하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할 때 뭐뭐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는 증인한테 이렇게 말을 하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는 검사의 주장이 증인의 증언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1차적으로 오늘 반론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은요. 조선 아태회는 금융제재 대상자가 아니다. 근데 왜 검찰이 대상자인 것처럼 기소를 하느냐? 법률을 해석하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먼저 직권조사해서 뺄 건 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를 재판부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 아태회가 금융재산 대상자가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조선 아태회 다 대상자고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북한으로 조선 아태회가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핵을 개발하는 주체는 아태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금융제재에 유엔에서 리스트에 안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북한으로 벌크 게시가 넘어간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아태 평화회의 쪽으로 벌크 게시가 넘어간다. 그러면 제재 대상자로 선정은 안 됐더라도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호인이 잘못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승인하는 권한이 없다. 이게 웃기는 거죠. 대북사업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문서로 승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재명이가 대북사업과 관련된 경기도 이름으로 나가는 대북사업 여기에 쌍방울을 갖다 얹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대북사업 경기도가 관련 서류를 갖다가 통일부로 보내면 통일부가 다 이제 그거 가지고 사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해서 이재명과 이화영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다 보증해주고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언뜻 들으면 이 변호인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가짜뉴스. 야간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모조리 거짓말 메이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00만 불 북한에 줬다는 거 방북비용. 이거는요. 김성태 방북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도 거짓말. 아니 김성태하고 이화영이고 술 먹으면서 송명철 부실장하고 단둥에서 예? 술 먹으면서 말이죠.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재명이 방북하라고 잔돈 봐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애들이. 아, 이재명이가 오니까 벤츠도 준비해야 되고 뛰어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갖고 500만 불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300만 불로 깎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150여만 불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입장료격이나 마찬가지 일종의 이제 부패죠.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말하자면 술주머니 이제 로비 자금을 준 거죠. 이게 왜 김성태 방북 비용입니까? 대놓고 이재명의 방북이다라고까지 밝혔는데 요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하는 것들 이거 일일이 참 논평한다는 게 이거 참 시간이 아까워요. 이런 인간들이 한 말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화영이의 재판 기피 신청은 아주 전형적인 소송 지연을 위한 신청이다. 딱 바로 기각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상민 조홍천 의원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 시종일관 비명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그래도 참 다행이네. 이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상민 지역구에서는 김어준이가 자기 여론조사 여기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상민이가 지금 다른 거기 공천을 신청하려고 하는 민주당 이 잠재 후보자죠. 이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민 의원이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김어준이가 지금 이제 공천 장사하는 건데 이거 봐라. 이상민이 당신 지금 뒤진다니까? 우리가 너 비면에서 자르는 게 아니야. 또 지금 여론조사가 밀리는데 네가 어떻게 나와? 경선 딱 붙여갖고 김어준이가 바람 싹 잡아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또 개딸들이 작전하고 그러면 이상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딸과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공천 장사의 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저도 아는데 이상민이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치인이 신조가 있어야죠. 지조, 절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싹 바꿔 그러면 이상민이는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싹 다 가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태섭 하고 또 손잡을지도 모르고 또 이 몸값이 올라가면 뭐 정치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한 이상민 의원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개딸들이 이상민 의원을 내치는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러는 거는 맞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SBS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뭐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정신 집중적인 면에서 보나 물리적인 시간 할당면으로 볼 때 당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이 이게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옳은 얘기죠? 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무슨 뭐 AI 기계도 아니고 무슨 재주가 있다고. 예? 일주일에 5번 날짜 중에 3번을 법원에 출퇴근을 하면서 무슨 근무가 가능해요. 이게 오로지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방탄을 위한 대표. 딱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의원도 전체적으로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퇴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영장도 기각되고 강서 선거도 대성하고 나니까 당내 분위기가 지금 싹 다 바뀌고 있다. 그래서 사퇴하라 주장하면 완전히 뜬금없는 엉뚱한 소리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사퇴 주장은 계속 안 하겠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예상됐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상당히 좀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돌아봐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동연이가 지금 이 최대 이 김혜경의 법과 100건이나 된다. 그래서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도 이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예. 그래서 답변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가 내가 경악을 금치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 이재명하고 김혜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우선 사실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이런 거 자정 기능이 멈춰서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다. 그래서 당 대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진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결파 의원들을 색출하게 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징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상식에 반하고 이치에 반하는 얘기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쩌고 저쩌고 대꾸도 하기가 싫어진다. 열받았다 이거죠. 예. 말 같아야 상대를 하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상식에 맞는 리더십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대동 단결해서 더 강해질 것이다. 예, 상식에 맞지 않게 당 대표직을 거수하니까 대동 단결이 안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 100번 옳은 얘기죠. 그래서 당 대표 리더십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분열 운운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여전히 반명의 기본 노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다행인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안현중 사장입니다. 이게 그 당시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 MBC 사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분진에서는 그대로 밀어붙여서 안영준이를 갖다가 MBC 사장에 딱 앉혔어요. 예, 딱 앉혔어. 자, 그런데 요거를 말이죠. 당시 방문진 사장이 누구예요? 권태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판에서 살아났으니까. 권태선이가 이 안영준 사장이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안영준이가 말이죠. 이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이 사장 임명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듯 하니까 요거를요. 이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한테 300만 원을 비밀리에 슬쩍 줬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지금 안영준 사장에 대해서 감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안태선 이사장이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을 한 것이 지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것도 다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법 조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 방문진 사장 권태선, 여기에 대해서도 알면서 사장을 밀어붙인 거, 이것도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MBC 사장이 임명됐지만 이 주식과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 국내 말이죠. 지금 B52가 이제 우리 한국 땅에 딱 착륙한 거, 이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가슴이 뜨끔하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 중에서 B-52는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땅에, 이러면 이게 항모에 실려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일본 후방 기지에서 날라온다든가, 아니면 괌에서 날라온다든가, 또 아니면 미 본토에서 날라와가지고 이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런 경우는 뭐 자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 딱 착륙해서 바퀴를 땅하게 딱 입착시킨 거,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청주 공군 기지에 52가 지금 착륙해 있어요. 이걸 보고 지금 북한이 좀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겁니다.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뭘로 소멸시켜요? 우선 소멸시키려면 이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이 북한의 위성 정보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멸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나선 김정은. 아,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B-52 전략 폭격기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은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중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앤드 중동 두 개 전선 얼마든지 가능해. 플러스 알파 한반도 걱정하지 마. 딱 이 요구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오판,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뭐 본래부터 좀 끈끈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확고한 이 안보 공약 이해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